뭐 일단 한번 수업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수업을 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제 원래 중간고사 이후에 선형성과 비례성에 대해서 제가 VOD를 올렸고 연달아서 노드 해석법에 대해서 이제 VOD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11주차 강의 때 우리가 두 개 올린 거에 대해서 중첩성에 대해서만 복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메시 또 VOD를 이미 다 수업을 한 노드 해석법과 메시 해석법을 오늘은 이제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가 원래 목적으로 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 그러면 제가 지금 PPT를 지금 올리질 않아 가지고 그거를 미리 좀 올려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우리가 제 요 코너에는 작년에 수업을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작년 수업한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6번쯤 가보게 되면은 작년 수업 진행 상황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2차 회로 네, 2차 회로가 벌써 7강 때 갔네요. 굉장히 작년보다 지금 진도가 느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까지 가봐야 되겠네요. 7번 가면은, 네. 그때에, 네. 지금, 회로 해석법, 노드 해석법이 벌써 요때 갔고, 여기, 요때, 요걸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시 해석법과 노드 해석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바로 다이나믹 시스템, 동적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회로 해석을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에 남은 동안에 끝내고 바로 그냥 기말 시험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요때 거를 잠깐 볼까요? 지금 12강 이거 작년 것입니다. 작년 2023년 5월 13일이니까 딱 1년 전 오늘이죠. 메시 해수법과 노도 해수법 이후에는 이제 커패시터를 다룹니다.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커패시터는 그동안 우리가 저항만 다뤘는데 이제 커패시터를 통해서 이제 커패시터라는 것은 전압에 대해서 일차 미분한 것에 대해서 전류가 흐르는 그러한 소자인데 이제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 되는 거죠. 왜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패시터에 흐르는 어떠한 전류의 특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할 때 미적분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리스판스가 막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동안 공부한 저항회로에다가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순간적으로 스위치를 딱 연결시키면 어떤 리스판스가 나오겠는가 이런 걸 이제 해석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커패시터에 대한 이론을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덕터라는 게 있어요. 그 인덕터라는 게 코일인데 코일 소자도 역시 패시브 소자이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전류에 대해서 일차 미분한 것에 전압이 흐르는 소자인 것이죠. 얘도 또 똑같이 스위치를 순간적으로 턴온했을 때 어떤 리스판스가 나오는가를 해석하게 되면은 다양한 인덕턴스에 따르는 전류 소자의 응답들을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류 소자, 우리가 전화번, 전류원 이런 건 지금까지 공부한 거랑 똑같고 그동안 이제 저항 외에 이렇게 코일과 같은 인덕터, 그다음에 커패시터와 같은 커패시턴스가 들어왔을 때 어, 전압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는가 하는 걸 분석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RL 회로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항과 커패시터가 동시에 RC 회로라 그래가지고 동시에 연결됐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가를 1차 미분 방정식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1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는가를 공부해 내므로써 이제 그 리스판스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리스판스들을 우리가 오늘도 파이썬을 쓰겠지만은 파이썬을 통해서 이렇게 리스판스를 구하는 것도 연습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이제 피스파이스보다는 이제 파이썬과 우리가 콜앱을 좀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4강으로 더 넘어가게 되면은 전원이 있는 1차 회로 그래가지고 이제 RL 회로, RC 회로에 전류 전원이 이제 있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또 미분 방정식이 세워져서 그것들의 해를 이렇게 구해주게 되고 또 이런 경우에 LL 회로죠. RL 회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스템 해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리스판스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예제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들부터는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미적분학, 그다음에 뭐 이런 수학 기초가 약간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만 다 잊어버렸다 하시더라도 저와 함께 이렇게 RL 회로, RC 회로 뭐 이런 걸 통해서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해석되고 그거에 따르는 리스판스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뭐 자꾸 제 마음 문제 급해지는데 아무튼 두 번밖에 오늘을 이제 포함해서 세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또 아, 매, 매, 노, 노드 해석법과 메시 해석법을 복습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다뤄야 될 내용 두 번에 걸쳐서 다뤄야 할 내용은 좀 제가 예습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응답 실험을 또 공부하게 되면은 신호를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스텝 인풋으로 주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리스판스가 보여지는가에 대한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거에 R 헬로에 이렇게 계단 입력의 어떤 전압원으로 신호를 주었을 때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리스판스 쪽에 파이썬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단위 응답에 따르는 그 RC 회로의 어떤 전압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가 펄스 응답성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비슷한 건데 리스판스를 펄스 형태로 이렇게 주었을 때 또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연산증폭회로 만들어 봤었죠. 연산증폭회로랑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 그때는 피드백 루프가 저항만 있어가지고 내가 반전 증폭기로만 쓸 수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C가 달렸다 하더라도 C를 이제 리액턴스의 개념으로 저항화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구하고 여기에 리스판스가 구했을 때 리스판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판스를 통해서 펄스가 딱 가해지면 이렇게 이런 거 실험할 때도 이거 다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2차 시스템, 네. 2차 시스템을 이제 다루다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RLC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과 인덕턴스, 커패시터가 다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시스템이 2차화되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화면이 좀 달랐다고 하니까 엉뚱한 화면을 갖고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두 번에 걸쳐서 1차 회로, 2차 회로를 한 다음에 15주차 6월 9일 날 기말 시험에서 중간고사랑 같이 필기 시험 1시간, 그다음에 실습 시험 2시간 이렇게 해서 기말 시험을 보면서 앞으로의 남은 일정을 한 달간의 일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응답을 좀 더 한번 질문사항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수업을 오늘 원래 하기로 했던 메시의 덕법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시의 덕법 지지난주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VOD를 통해서 한번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메시의 덕법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에 엄밀히 말하면 중첩성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11자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이제 그 카톡방으로 제 영상을 사진 찍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조금 정리를 아직 못했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12주차 오늘 강의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선형성 중첩사까지 했고 노드 해석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드 해석법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었겠지만 이제 노드 해석법의 가장 핵심은 전류원이 있는 복잡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일단 전류원에서는 노드에서의 전압을 미지수로 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노드를 기준점으로 잡으면서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가 뭐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인데 임의로 이렇게 노드가 형성됐을 때 각 노드에서의 전압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하나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거기를 그라운드를 처리해 주게 되면은 그 V1은 V3를 기준으로 어떤 전위차를 갖게 될 때 V1, 3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고요. V2라는 것은 다시 3를 기준으로 V2의 전위차를 계산해 주면 이 차이는 V2, 3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메모장으로 잠깐 써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잠깐만요. 요거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전위차가 있다 그러면 전위차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노드 간의 전압, 저기 노드 간의 전위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위라는 건 뭐죠? 전위라는 것은 그 노드에서의 그쵸 전압을 얘기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헷갈리는 게 전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단의 차이냐, 또는 그 자리의 절대적인 차이냐 이거에 따라서 살짝 표현법이 다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V1, V1, 3다. 이렇게 하면은, 요것은, 노드 1과, 그쵸. 노드 1과 노드 3 간의 점유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어, 전차.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노드 1에서의 전위는 뭐냐? 그럼 V1이라는 거죠. 그럼 V1이라는 것은, 다 소문자로 쓰겠습니까? V1이라는 것은, 네, 노드 1에서의 전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전압이라는 거죠. 전위, 전압 다 같은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V3는, 네,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노드 3에서의 이 전이가 되는 것이죠. 네, 전압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근데 그러면 양단, 노드 1과 노드 3 사이의 전이 차는 뭐냐? 그럴 때는 V1, 3라고 쓴다 그러면, 요것은, 기준이 V3라 그러면 V1 마이너스 V3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이제 일종의, 이것은 뭐라고요? 노드, 차이니까 노드 1과 노드 3 간의 점유차가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어디냐? 뒤에 있는 거라. 기준점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노드, 여기서 이 예제에서는 3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숫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 아래 천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 뒤에 있는 것이 기준점이다.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앞에 있는 거 빼기 뒤에 있는 거가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 그림에서는 노드 3를 그라운드로 처리했죠? 그라운드로 처리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전위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위가 제로다. 이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뭐죠? 아, 네. 아, 그러면 V1, 3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V1 마이너스 V3가 되는데 다시 V3가 0이 되기 때문에 V1 되는 것이고요. V2, 3 예를 보겠습니다. V2, 3도 역시 위에 같은 노테이션으로는 V2 마이너스 V3가 되고 네, 그다음에 역시 V3가 그라운드라면 제로가 돼서 V3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다시 한번 이해가 안 가시면 제 VOD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또 나중에 또 관련된
검색, 네, 전이차 이렇게만 쳐도 아마 저와 같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전이차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 연습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럼 요것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V3가 그라운드 처리가 됐으면 V3가 V2, V3, V4, V1, V1이 그라운드 처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V1이 그라운드 처리가 됐다 그러면 V21, V21이면 요간의 전이차 아닙니까? V21은 V2 마이너스 V1인데 V1이 네, 그라운드 처리됐으니까 V2. 그다음에 뭡니까? 2, 3. 여기가 2잖아요. 노드 2. 여기가 노드 3이면 2, 3 간의 전이차는 뭐예요? V2, 3인데 2, 3은 뒤에 있는 게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V2-V3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V2-V3 정확하게 이 표기법대로 했고 V34. 요 V34는 노드 3과 노드 4 간의 전이차잖아요. 근데 3, 4인데 3, 4기를 쓰는 순간에 앞에 있는 게 V3, 뒤에 있는 게 기준점, 그러니까 V4가 되는 거고, 역시 V34는 V3-V4가 되는 거고, V24, V24는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24, 요간의 양단 전이차는 역시 V2-V4가 되는 거죠. 24, 그러니까 순서가 앞에 게, 저기, 상대적인 거, 뒤에 게 기준점,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V, 마지막으로 1, 4, 아니, 4, 1이죠. V4, 1은 4와 1 간의, 역시 상대적인 게 V4,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기준점. 근데 V1이 그라운드 잡았으니까 V4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이 잘 이해했나?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류의 방향 연습. 전류의 방향 연습도 이게 좀 제 VOD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역시 VL 방향 연습은 아무렇게나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물론 그라운드를 잡은 것보다는 높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그라운드면은 여기가 더 높게 잡았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잡았죠. 이 방향 전압 방향 잘 보십시오. 마이너스 플러스 잡았고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여기도 여기 양단에 봤을 때 얘보다는 얘가 높다고 여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았고 그 다음부터 얘와 얘가는 누가 더 높으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얘가 더 높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잡았고 얘와 얘도 누가 높은지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얘가 높다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냥 얘가 높다 잡고 얘는 낮다 잡고 또 3와 4 간에는 3와 3, 4 간에는 그래도 4보다는 3가 높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거는 4는 분명히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얘를 잡았고 또 얘는 얘보다는 낮다고 잡았으니까 얘는 얘보다 낮으니까 얘가 얘보다 낮은 거에 봤을 땐 누가 더 낮은가 뭐 말할 수는 없을 수 있나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 순서를. 그렇지만 뭐 어쨌든 그라운드가 아닌 양단의 전압은 마음대로 잡아라. 이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게 놓으면은 잡아놓은 곳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류의 방향은 그거에 종속적으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란 것은 이제 전류의 방향을 잡았는데 노란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무조건 흐른다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드 해석법을 잘 하려면은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전위의 전압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전압 방향은 그라운드를 빼놓고 그럼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 두 번째는 전류의 방향은 전압 방향에 맞춰서 종속적으로 잡아라. 노란 거, 그다음에 빨간 거, 요거를 잘 잡을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드 해석법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드 표기법. 네, 노드 표기법은 뭐라고요? 요거. 예, 기준점이 뒤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빼지는 부분인 거죠. 그다음에 상대적인 건 앞으로 간다. 그중에서 그라운드는 0으로 처리한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노드 해석법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번 일단 그게 정해지면 그다음부터 노드별 케이스에는 쉽다는 거예요. 왜요? 각 노드에서의 인아웃이 같다는 걸 증명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노드 1에서의 만약에 KCL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네. 여기가 I1이고 여기가 I2고 여기가 I3라면 그렇죠? I3와 여기 몇이에요? I1, I5. 네. 1번이 노드 1이 여기네요. I5가 들어가는 거 I1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으니까 I1, I2 들어가는 게 나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0 이렇게 했고요.
I4가 어딜까요? 여기, I4가 여기네요. 4를 보면은 들어가는 게 얘, 나가는 게 얘니까 나가는 게 I5, 들어가는 게 I3, I4. 그쵸? 뭐 2번, 여기가 2번이겠네요. 그럼 나가는 게 I1, 나가는 게 I2, 나가는 게 I3니까 나가는 게 전부 이쪽에 있고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은 I2, I3, I4. V3는요. 들어가는 게 I2, 나가는 게 I4니까 I2는 I4. 이런 식으로 노드별 KCL은 기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까지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가 주어지더라도 전위차를 표기할 수 있고 전위차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노드별 KCL을 정할 수 있다. 끝. 그러면 어떤 문제도 계속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또 다른 예 해가지고, 이게 또 또르륵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가 정해지더라도, 이것들을, 노드의 방향과 전류를 정할 수 있다. 이거를 또 한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해볼까요? 네, 이거 다 이 안에 있는 건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작으니까 화면을 좀 키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보면 설명만 뭐 잘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 그러면, 네.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조금 여기다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 이와 같은 회로에서의 각 노드의 어, 전압 방향과 전류 방향을 정해봐라. 이거예요. 정할 수 있겠어요? 우선 노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노드를 만들려고 보니까 노드를 빨간 점 세개를 찾았어요. 요거는 그쵸. 이 노드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노드 1에는 네, 전류 전원 저항 R1, 저항 R2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개념도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노드 안에는 전류원과 R1, R2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하철 노선도가 개념도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가만 보면 요 점을 중심으로 R2, 그쵸? V2인데 V2는 이렇게 해서 IG2죠. 그다음에 R3 요것만 있는 거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개념적으로. 요 점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요 점, 요 점, 요 점이 다 같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뭉쳐가지고 3번으로 다 뭉쳐버렸고 개념도에서는. 그다음에 요 점을 중심으로는 전류, R1 저항, R3 저항, 전류원 IG2까지 네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렇죠? 요 점 하나에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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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가 요 점에 다 뭉쳐졌다. 이렇게 개념들을 먼저 그려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개념도 안 그리고 또 표시할 수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이제 이게 헷갈린다 싶으면은 개념들을 그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먼저 변형시켜서 개념들을 그려놓는다. 2번. 전압 방향을 정한다. 전압 방향 어떻게 정한다 그랬어요? 그라운드를 찾는 거예요. 근데 3번이 지금 그라운드로 가 있지 않습니까? 아, 3번은 그라운드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가 전압 방향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잡았어요. 근데 또 얘가 그라운드니까 얘보다는 R3도 마이너스, 플러스 잡았어요. 여기가 높다고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R2는 누가 높은지를 모르잖아.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아무렇게나 잡아라. 그럼 왼쪽을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았어. 전압 방향 끝.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전류 방향 잡아라. 전류 방향은 당연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I1, 여기를 I2, 여기를 I3를 방향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방향을 잡았어요. 전류 방향 잡는 거 끝났습니다. 전류 방향은 어떻게 잡는다? 전압 방향에 대해서 봉속적으로 잡는다. 4번이 끝났죠. 왜 4번이라고 했죠? 뭐 3번이라고 했든 4번이라고 했든. 예, 그쵸. 3번이 전압 방향을 잡는 거였고, 그쵸? 2번은 기준전압을 찾아라 하는 거였고, 1번은 개념도를 그려라 하는 거였나 보다. 번호를 어떻게 보면 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붙였고요. 전류 방향이 정해지면은 K씨는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 인과 아웃.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V1, 또 여긴 다 표시가 없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쓸 수 있죠? 좀 놓고.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노트 꺼내서 한번 써보겠습니까? KCL 쓰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노트에 대한 KCL 써보겠습니다. N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말 시험에 이걸 내면은 또 하나도 모르신다 그러면 제 수업이 다 저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떠들다가 끝난 수업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올해가 정년이에요. 정년이라서 여러분들과 하는 이 회로 해석이 마지막 수업이 될 것입니다. 네. 내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제 수업. 65세가 넘으면 강의하지 말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 수업은 오늘 이번 학기로 끝나지만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는 이제 기록이 남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수업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다 하면은 여기 제 블로그나 유튜브는 제가 은퇴를 했지만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야 막 학생이고 내년도에는 제 수업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들어주세요. 딱 이렇게 겁도 주고. 그래서 N1에서의 KCL을 구해보면은 N1에서는 딱 보면은 나가는 거와 들어가는 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은 다 잡아놨으니까. 들어가는 게 뭐예요? VG와 IG와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IG와 뿐이에요. 그러니까 IG와 하나뿐이다. 나가는 거의 합은 네, I1, I2 아닙니까? 그러니까 I1, I2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네. 계속 갑니다. 2번은요, N2. 여러분 써보실래요? 네. N2는 뭘까요? 네. N2. 들어가는 게 IG2. 나가는 게 I3, IG2네요. 네. 자, 들어가는 게 I2, 나가는 게 I3, 네. IG2가 나가요. 네. 자, 마지막 N3. 네, N3는 뭐예요? 네, 들어가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다 들어오네요. 네, 뭐가 들어갑니까? I1도 들어가고, I3도 들어가고, 그쵸? 네, IG2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IG2 들어가고. 나가는 거는 IG안이 나가고 있네요. IG1. 네, 이렇게 쓸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산수 같은 거를 자꾸 반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또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자꾸 틀리셔서, 네. 5번, KCL. 네,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노드 해석을 할 수 있냐? 노드 해석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노드 해석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제가, VOD로 올린 노드 해석법 파트 1이었고요. 네. 자, 여기까지 또, 일단 파트 1 끝났습니다. 네. 요것도 역시 여러분들, 응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10분 더 하시죠. 그러면 이제 노드 해석법 파트 2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2주 전에 VOD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인데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KCL을 구해 보니까 아까처럼 해석법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문제들을 이렇게 노드를 통해서 이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구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달라지는 거는, 그런데 딱 보니까 I1과 I2가 이제 뭐예요? 단순히 그냥 이것이 그냥 소자가 표시가 안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소자가 저항 R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 R1이니까 I1은 뭘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IG1 더하기 I1을 V1이라는 전이차례 R1으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V1 양단의 전이차에 저항 R로 오음의 법칙으로. 그 다음에 I2는요. I2는 또 그쵸. 그 양단의 그림이 살짝 빠졌는데 잘 줄여. 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I2는 또 뭡니까? 네, I2는 지금
여기를 I2라고 했는데 I2는 또 양단의 전위차일 거 아니에요? 양단의 전위차는 뭐예요? V1 빼기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V2 V1 빼기 V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V1 빼기 V2. 네, 아까 양단 전위차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저항 R2로 나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얘를 아까 쓴 노드 해석법에서 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I와는 뭐라고요? I와는 R하는 흐르는 전류니까 이것은 양단 전위차가 V1 빼기 V3인데 V3가 0이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V1 빼기 V3였죠. 그렇죠. 거였는데 뭐라고요? 네, V3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를 0 처리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0 처리한 거니까 그거를 뭐 이제 띄운 거예요. 네, 이렇게 지었고 그 다음에 V2는 I2라는 것은 네, 요 양단의 전위차 V1-V2의 R2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저항이라는 것은 그 수동소자기 때문에 저항이라는 것은 수동소자다. 네, 수동소자이고 수동소자는 자연히 전압이 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야?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죠. 수동소자는 원래 그 비례는 뭐라고 비례해요? 네, 저항이 비례하는. 그렇게 되는 수동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뭐라고요? 전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손으로 써보겠습니다. 전류라는 것은 양단 전차 나누기 처함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게 이제 V는 IR 공식이죠. 계속 V는 IR 또는 I는 R분의 V. 그런 똑같은 공식입니다. 네. 네, 이런 공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건 전류원이기 때문에 그냥 써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흐르는 I1과 I2는 각각 R1과 R2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동소자 전압 원리에 의해서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요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한 학기 내내 공부한 거의 원리죠. 그거로 다 대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대입을 해보니까 I2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같이 또 써봤습니다. 또 똑같아요. I2 또 V, V, 네. I2는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V1 마이너스 V2의 R2 똑같이 쓸 수 있고 R3는요. 또 아까처럼 V3, R3가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전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2와 3 간의 전위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2와 3 간에 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I3라는 것이. 그쵸? 그리고 역시 R3로 나누는 것이죠. 네.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IG2 네, 이렇게 쓸 수 있냐. 그런데 IV3는 또 뭐예요? 그라운드 처리했으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날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까 엔트 쓴 수식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지금의 저항 소자 공식으로 다 바꿨어. 네, 그러니까 I2, I3가 전부 이렇게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N3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I1은 또 아까 얘기한 V1을 R1으로 나누죠. 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V3 빼기가 사라진 거죠. I3도 마찬가지로 생략해 보면은 V2 네, 마이너스 I3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여기도 V3 빼는 거 생략했습니다. 다 이제는 여러분 이해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IG2 IG1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전류식이 다 어떻게 바뀌었죠? 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뀐 거를 지금 표현한 것이 이제 요 식이에요. 네, 요 식. 그래서 좀 정리한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했죠? 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IG1과 네, IG2로 얘를 좀 구분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서 순서를 이제 바꾸는 것은 이제 생략했어요. 그래서 IG환 입장에서는 여기서 V1, V2, RG2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IG2도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걸 넘겨가지고 정리해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되더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뭐 넘어가는 거. 요 수식으로부터 요 수식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드 2와 노드 1에 대해서 노드 3가 왜 없죠? 노드 3를 안 했네요. 안 한 이유는 뭐 사실 우리가 V3가 이미 0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노드 3를 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 3는 여기서 세우긴 했지만 요거는 일단 나중에 생각하시기로 하고 노드 1에서 요식과 노드 2에서의 요식만 정리한 것이 요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G와는 그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IG와는 요식이 정리된 게 여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요 N1 노드 1에서의 식이 요식을 정리한 게 요식이고요. 요식을 정리한 게 요식인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얘네를 놓고 보니까 근데 또 제 얼굴이 좀 있으니까 이거 좀 바꾸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다 알았는데, 보기를, 여기가 봐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G1과 G2를 또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컨덕턴스. 네. G1을 R분의 2로, 네. 역수죠. 저항. 그다음에 또 식수를 R2분의 1로 놓자. 네. 그렇게 해주게 되면은 전부 얘를 컨덕턴스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1분의 1을 G1, R2분의 1을 G2 이렇게 바꾸면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한 번씩이 되고 또 요식은 또르륵 가서 4번씩이 된다는 거죠. 그래 놓고 얘네들을 행렬식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노드 해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드 해석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드 해석 총정리해서 싹 여러분들이 노드 해석법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회로가 주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 회로가 주어진다. 네. 근데 그것이 전류원도 되어 있다. 일단 전류원으로 어, 전류원으로 된 전류원이 있는 회로가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노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먼저 1번은 전압 방향을 정한다. 전압 방향은 첫 번째가 뭐예요? 기준 전압을 찾아라. 그건 뭐예요? 기준 전압은 GND죠. 그라운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류 방향을 정해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전압 방향에 맞춰서 정하는 것. 전압 방향에 맞춰서 예, 전류 방향을 정하는. 세 번째가 뭐예요? KCL을 세워라. KCL은 뭐예요? 우리가 늘 공부했듯이 들어가는 인의 합과 인의 시그마와 아웃의 시그마가 같다. 그걸 하라는 거잖아요. 음, 다 세울 수 있었죠. 네 번째 뭐예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시, 그쵸. 음, 전류는, 전이차에, 네, 저항을 나눈 걸로 또 표기해라. 표기했죠. 여기 다 기계적인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좀 정리를 하고 보니까,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로 놓아라. G는 R분의 1로 놓아라. 이것까지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좀 길어졌네요. 행렬식으로 표시해 보는데, 미지수를 모른다. 미지수를 왼쪽에 놓고, 미지수는 뭐예요? 전류, 전압 벡터죠. 전압 벡터가 미지수예요. 우리가 왜 전압 벡터가 미지수일까요? 결국은 전류원이 있는 회로가 주어지고 전압을 구하는 게 노드해석법이거든요. 네, 회로에서
전압을 구하라. 노드에서의 전압을 구하기. 네,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노드해석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드해석법이란 건 보면 대부분 보면은 다음 회로에 각 노드에서의 전압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노드해석법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드해석법이라는 것 자체는 전류원이 있는 회로에서 노드에서 전압 구하기니까 최종적으로의 미지수는 전압 벡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전류원이 돼야 됩니다. 오른쪽은 네, 뭐라고요? 전류원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끝. 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은 다 전류원 벡터 아닙니까? 그다음에 미지수는 뭐예요? 전압 벡터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는 뭐예요? 인덕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뭐라고요? 네, 인덕턴스 인덕턴스가 아니라 컨덕턴스가 지완이니까 인덕턴스 뒤로 펴시면 네. 인덕턴스 매트릭스 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노드 해석법은 끝나는 거예요. 이 6가지 여러분이 흐름을 딱 보시면 끝.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노드 해석법을 통해서 이것을 구해 보니까 여기서 보면 G1, G2, G2, C3, 마이너스 G2, 마이너스 G2 이렇게 노드 행렬, 컨덕턴스 행렬이 나왔고 V1, V2,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1, V2의 미지수 벡터를 구했고 그 다음에 기지수, 네,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원이 이렇게 이쪽에 전류원 벡터로 표시가 됐고 결국은 V1, V2는 뭐예요? 요 행렬을 오른쪽으로 보게 되면 매트리스 인버전, 네, 역행렬을 통해서 계산을 해낼 수 있다. 이거고, 역행렬은 어떻게 구한다? 수치 해석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뭐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구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예제를 풀어 보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노드 해석법까지 하고,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계적 노드 해석법은 뭐냐면, 사실은 이 6개의 단계를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너무 좋지. 7번. 기계적, 기계적, 노드 해석법은, 네, 뭐라고요? 1번에서 몇 번까지? 5번까지를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하고, 그냥 딱 보고 6번을 쓸 수 있어요. 놀랍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는 사실 또 마지막 최종 공식이니까 왜 그런가 하는 건 다 증명이 돼 끝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번과 6번은 그동안 우리가 조금 공부한 전압방향, 전류방향, KCL 구하기, 뭐 전류는 전위차 나누기 저항 이건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이론 아닙니까? 그 이론을 근반으로 해서 행정식을 구했는데 사실은 반복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한다? 그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기계적 도에서 1번 뭐예요? 네, 여기 안 써놨네요. 쓰겠습니다. 자, 1번, 노드를 찾는다. 이거예요. 간단하죠. 노드가 지금 뭐예요? 1번과 2번 있죠. 3번은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라운드는 제외예요. 그라운드는 제외. 그라운드 제외. 네. 그러니까 노드 찾았죠. 여기가 디가 노드겠어? 히로가 딱 보면 여기가 노드겠네만. 여기가 노드 M2. 그쵸. 끝이죠. 네, 개념도로 봤을 때도 여기가 M만, 여기가 M2. 여기는 하지 마라. 왜? 그라운드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찾았어. 2개 찾았죠. 두 번째, 이게 기계적으로 보는 거니까 2번. 네. 각 노드에서, 음, 걸리는, 네, 저항, 저항을, 어, 모르는다? 어, 연결된 저항, 각 노드에 연결된 저항을 찾는다.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노드에 연결된 저항을 찾는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N 안에 연결된 저항은 뭐예요?
각 노드는 N1, N2밖에 없으니까 N1에 연결된 저항은 딱 보니까 R1과 R2 아닙니까?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R1과 R2다. 네, 더해. 찾아 더한다. 이거예요. 네, 더함. 무조건 더하라는 거야. 기계적인 거니까. N2는요. 여기에 연결된 저항이 뭐예요? R2하고 R3네. 그러니까 N2. 이거 다 제가 VOD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새로운 거 공부하는 거 척하지 마세요. 네. R2, 여기 R3 끝. 네. 각 노드에 연결된 저항을 찾아 더한다. N1에서 연결된 것은 R1과 R2, N2에 연결된 것은 R2와 R3 아닙니까? 그리고 걔네들을 이 값들을 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각 노드에 연결된 저항의 인덕턴스를. 미안합니다. 역, 인덕턴스죠. 역을 찾아 더한다 했으니까, 음, 인덕턴스. 요거의 저항의 역수, 요거의 저항의 역수는. 미안합니다. 요거의 저항의 역수. 네, 요거의 저항의 역수. 네, 이 값들을 뭐라고요? 네, 인덕턴스, 컨덕턴스 행렬이죠. 컨덕턴스 행렬의 대각행렬로 놓는다. 이게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따지지도 말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G1, G2가 이쪽으로 대각행렬, G2, G3가 이쪽으로 대각행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G2, G3, G1, G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딱 대각행렬로 들어갔죠. 다음 3번. 네. 각 노드에 각 노드 간에 노드 간에 연결된 저항의 역을 찾는다. 에? 이거야. 각 노드 간에 연결된 저항의 역을 찾는다. 자, 노드 간에 1번과 2번 연결되어 있는 게 뭐야? R2잖아요. 찾았어요. R2분의 2. 네, N1과 N2 간에 저항에 연결된 것은 R2분의 1이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네. 아까는 N1에 연결된 저항들의 역을 찾아라 했으니까 N1에 연결된 것은 R1, R2였고 N2에 연결된 것은 R2, R3였잖아요. 그럼 그것들의 역의 합을 구한 거고 N1과 N2 간에 요 사이에 연결된 것을 역을 찾아라 하니까 R2밖에 없잖아요. 이 간에 연결된 거.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L2분의 1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값을 네, 네, 컨덕턴스 행렬을 네, 뭐죠? 커플링 턴이죠. 커플링 행렬로 놓는다. 네. 우리 커플링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얘기하면 대각행렬이 아닌 곳은 다 커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커플링이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여기 이 커플링 항에라도 늘하는 거예요. 커플링 항에 놓는다. 대각항에 놓는다. 대각행렬 좀 이상하네요. 커플링 항, 여기 대각항 그럽시다. 행렬이라는 거 전체를 얘기하는 말이니까. 대각항. 네.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커플링한, 좋아요. 네, 그러면 이 자리, 네, 이 값의 역, 음의 값, 네, 음의 값이죠. 마이너스 붙이다니, 마이너스 붙였잖아요. 여기에 이 값의 대각, 행렬, 크로스, 여기도 크로스, 그쵸? 크로스 행렬, 다이어곤al 행렬, 크로스는 말을 쓰기도 하네요. 크로스, 네, 커플링, 크로스를 많이 쓸까? 풀링 좀 이상하네. 크로스 항해는 대각항해입니다. 네, 정확한 표현은 나중에 좀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네, 횡렬의 어떤 대각 다이아고니 여기는 다이아고날이라고 합니다. 다이아고날 대각항 다이아고날 크로스를 쓰나 대각을 쓰나 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검색을 위해서 영어로 표현합니다. 다이아고날 네, 읽습니다. 그래서 대각항은
각 그 노드에 연결된 저항들의 역수 합. 그다음에 크로스항은 네, 연결된 인덕턴스의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끝. 네. 그다음에 뭐예요? 3번까지 했죠. 4번. 네. 4번은 하나 더 있어요. 네. 당연히 뭡니까? 네. 저쪽이죠. 오른쪽. 자, 오른쪽 전류 벡터. 전류원 벡터는, 네. 뭐라고요? 들어가는 것은 플러스로, 들어가는 방향은 플러스로, 나가는 방향은 마이너스로 합니다. 네. 이렇게 정합니다. 이것도 다 제 여기에다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전류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번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IG1. 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IG2.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끝. 이건 V1, V2 미지수 벡터니까 그냥 놔둬. 이걸 쓸 수가 있는 게 최종적인 거 아니었습니까? 1번에서 5번까지의 그 단계를 거쳐서 6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기계적 방법으로 쓰라는 거. 그럼 어떤 다른 회로가 주어지더라도 다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복적으로 이거를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회로만 딱 주어지면 그냥 드드드득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인 거죠. 사실 이거 모르고도 머릿속에 이걸 두고 그냥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페이시얼 해석법으로 구하던, 기계적 방법으로 구하던, 노드 해석을 위한, 네, 행렬 베타식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전압 구하는 건, 일단 또 다른 문제, 어떤 문제? 수치 해석적인 부분이다. 그거죠. 뭐라고요? 그래서, 방법 1로 구하던, 이건 방법 1이죠. 방법 2로 구하던, 네, 이것은 방법 2. 네. 뭐라고요? 일단 뭐가 구했든 간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음, 네, 네, 최종 우리가 풀이는 뭐예요? 네, 벡터를 구하는 거잖아요. 뭘로? 네, 역행렬. 네,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10분 쉬었다가 네, 같이 파이썬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해석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 수치 해석이 아닌 걸로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우리가, 노드 해석법에 대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까지 제가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렸고,